저는 새정치가 말 그대로 그 양비론이나 아니면은 그냥 모두 까기에 그쳐서는 발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누가 연상되겠지만은 구호에 그친 새정치만으로는 지금 와가지고 그런 구호만 가지고 새정치했던 분들이 영속적으로 남는 변화를 무엇을 대한민국에 가져왔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도 계속 이제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새정치라는 거는 영속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대의체제, 정당 내에서의 대의체제를 보면요. 전당원, 당원이 있습니다. 맨 아래에. 그리고 그 위에 보통 우리가 대의원 조직체인 전국위원회, 그 위에 상임전국위원회, 뭐 이렇게 조직을 쌓아가지고 맨 위에 최고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씩 밑에 단계에서 위에 단계로 권한들을 위임해 나가는 것이죠. 맨날 모든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전체 대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새정치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윗대가리만 바뀌면 밑으로 쭉 그게 탑다운으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새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제가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위에 주요 당직자에 대한 임명권은 내려놓고 거꾸로 제가 계속 노력했던 건 뭐냐면은 당원 배가 운동이에요. 당원 배가 운동이라는 거는 당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문제가 어딘지부터 봐야 되는데 당원 구조부터가 문제였던 거예요. 예. 저희가 중학교 때 보면은 연립방정식 풀면서 소금물 문제 굉장히 많이 풀어보죠. 예. 제가 항상 소금물 문제 비유하는데 지금 저희 바른정당과 예전에 자유한국당이 분당이 되었을 때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당이 되었을 때 그때 벌어졌던 현상이 뭐냐면요. 대한민국 초유의 역사상 초유의 당원을 들고 떨어져 나갔어요. 예, 그냥 분당에서 국회의원들만 떨어져 나간 게 당원을 실제로 들고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당원들 중에서 강성보수 성향을 가진 당원들이 자유한국당에 남고 다소간의 이제 중도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바른정당으로 뛰쳐나간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그냥 염도로 따지면은 자유한국당의 염도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예. 그 높아진 염도를 다시 낮추는 과정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소금물 문제로 돌아가서 소금물의 농도를 낮추는 방법. 여러분 혹시 소금을 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소금물에서 핀셋에서 소금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금물에서 소금을 빼는 방법으로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물을 타는 방법으로 다시 마실 수 있는 농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2017년 탄핵 이후에 분당 이후에 저희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분당된 이후에 분당 이후에 단 한 명도 당대표든 대선 후보든 누구든지 간에 물을 타려는 생각을 잘 안 했어요. 예. 그 높아진 염도를 낮추는 과정이 꼭 필요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도 안 마시는 물이 돼버렸죠. 가면은. 예. 그리고 전당대회를 치르면 치를수록 그 짠물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만이 당대표가 되는 예. 그런 저 같으면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발언들을 하는 분들이 계속 당내 선거에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연속되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와중에 저는 이제 아예 연못부터 빨리 이제 염도를 낮춰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당원 배가 운동을 이제 막 해나갔던 것이고 지금 어쨌든 당원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한 4, 5개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염도가 낮아진 물에서 이제 조금씩 의사결정 체제가. 자, 그 당원들이 뽑은 전국위원은 염도가 과거보다 낮을 것이고 그 전국위원들이 뽑은 상임전국위원도 염도가 낮을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최고위원회의도 당연히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염도가 낮은 사람들이 당선될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영속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새정치를 그냥 구호로만 보시는 분은 단기 승부를 보고 싶어 해요. 저는 제가 정당 생활을 한 게 28살 때부터고 당대표가 된 게 36이니까 37이니까 한국 나이 37이니까 제가 한 10년 정도 염도 낮추고 당 모양 바꾸는 데 투자해도 전혀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보통 지금까지 당대표를 맡으시거나 대선 주자가 되고 싶어서 당에 들어오신 분들은 한 50대, 빨라야 50대 후반쯤에 진입하시죠. 50대 중후반쯤에 그런 길을 가시면은 10년이 없어요, 그분들한테는. 예. 그분들한테는 2, 3년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단기전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뭐 염도를 빼고 뭐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다음 국회 공천에서 내 새끼를 다 박아가지고
걔네가 날 추대하게 만들어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어가지고 만인지상이 되는 그 길만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새정치라는 것에 그분들이 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새정치를 피상적으로 보신 분들이 악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에게 주어진 타임라인과 저에게 주어진 타임라인이 다르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탑다운 방식으로 정치개혁과 대한민국 개혁을 이끌기 위해 가지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물갈이에 대한 항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한 세력이 그 정당을 장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출연이라는 건요, 노무현 대통령을 위시한 부산파 세력이 그냥 김대중 대통령의 호남파 세력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친노 위주의 정당이 된 거예요, 지금. 과거에 민주당도 그래서 물빼기 작업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호남 당원 위주였다가 모바일 당원 가입이라는 걸 열면서 수도권 당원들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전당원 투표만 하면은 친노가 미는 사람들이 이기죠. 뭐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서 당을 이제 장악해 나가는 것이고,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뭐 우리가 3당 합당을 통해서 탄생했지만은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까지 민정단계가 장악하고 있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뛰어난 정치력으로 이제 민주계, 그 통일민주단계, 민주단계 사람들이 당을 장악했고, 그 다음에는 또다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거치면서 뉴라이트 세력이 당을 장악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 당을 장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되게 색깔이 휙휙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굳이 당을 창당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은 당을 잡고 변화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 정치는 꼭 새 당을 시작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아까 말했듯이 새 정치를 하는데 대다수의 지도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그 상부 조직만 갈아치우면은 당이 바뀔 거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문제지.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민주당도 한번 그 하부 구조에 거대한 변혁이 있었던 겁니다. 그 소위 말하는 호남 출신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하는 당원들 위주의 당에서 한 번쯤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동진 정책 이런 거에서 영남에서의 세도 늘어나고 또 결정적으로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문성근 씨랑 뭐 이런 분들이 돌아다니면 백만송이 밀란이 이렇게 하면서 모바일 당원 가입을 통해 가지고 수도권 지역의 많은 젊은 사람들을 또 화이트 칼라들을 많이 가입시켜 가지고 당이 이제 거기도 염도가 많이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그런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도 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건 절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당선됐을 때 50대 초반이셨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부구조 개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지가 많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젊은 시절에 정치에 도전해 보시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의원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3,500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굳이 이제 직업으로서 어느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면 여러분이 그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정치에 도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팁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같은 데서 여러분이 도전하는 것이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나쁜 도전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팁, 동네에 가가지고 내가 진짜 이상하게 살지만 않았으면은 진짜 충분히 당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오늘부터 당장 가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친구들 좀 잘하고 생일 때면 다 메시지 보내주고 그러면 충분히 작업 가능합니다. 보통은 그 정도 작업도 안 해가지고 나중에 욕먹는 거예요. 갑자기 대뜸 당원 가입해달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